안녕하세요 여러분, 꽃보다 이쁜 다육입니다. 오늘은 이제 어제 구독자 분께 전화가 한 통 왔었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설명을 해드린 과정, 질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 과정에서 이 겨울철 웃자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겨울철 웃자람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하고 질문을 해주시더라고요. 뭐 여름이나 그럴 때는 잘 웃자한다는 건 아는데, 잘 초보여서 잘 모른다고, 겨울철에 어떻게 웃자하냐 라고 이제 질문을 해 주셔가지고, 이 점에 관해서도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서 영상을 좀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예전에 아버지랑도 잠깐 좀 다뤄놨던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한 번 더 되새겨 드릴 겸, 또 이제 초보분들 모르시는 분들은 왜 웃자라는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도 드릴 겸 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다육식물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보시죠. 자, 이제 여러분들께서 대부분 밖에 있는 다육식물들을 안으로 들여 놓으셨을 겁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기 때문에 안으로 들여 놓으셨을 건데, 이 안으로 들여 놓으셨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다육식물 키우는 환경이 대부분 10도 이상, 온도가 10도 이상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 이 10도라는 온도도 그렇게 따뜻한 온도는 아니죠. 사람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약간 좀 쌀쌀한 기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쌀쌀한 기온이 다육식물한테는 그래도 생육을 할 수 있는 온도가 됩니다. 이 10도 이상이라는 온도가 다육식물도 그러고 일반 식물도 생육을 할 수 있는 온도, 즉 자랄 수가 있는 온도가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자랄 수가 있는 온도가 형성이 된다는 거는 어느 시기를 지나면서 이제 다육식물이 물을 많이 소비했을 때, 그때는 물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다육식물이 물을 필요로 해요. 자, 여러분들 이제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다육식물들이 있는데 식물이 이제 점점 말라가는 거예요. 물이 필요한 증상들이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 아이들 이제 물을 안 주고 그냥 냅둘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제 물을 줘야 되니까 물을 줍니다. 그때부터는 물을 주기 시작해요. 어느 정도 물을 주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약간씩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냐? 바로 이 겨울철이라는 특성 때문입니다. 그럼 겨울철의 특성이 도대체 뭐길래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냐? 이 겨울철이라는 특성이 지금은 그래도 햇빛이 있는 날들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눈이 오는 계절이 오고 점점 지나면은 이 햇빛이 있는 계절보다는 햇빛이 없고 흐린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흐린 날이 굉장히 많이 유의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다육식물이 이 물을 먹었는데 햇빛이 부족하다? 햇빛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죠? 웃자랍니다. 햇빛이 부족하면 웃자라요. 심지어 온도마저도 여러분들 다육식물이 생육할 수 있는 온도예요. 충분히 자랄 수 있는 온도가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햇빛이 부족한데 식물한테 물이 있다? 물을 먹였다? 웃자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웃자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온도가 따뜻한데 물을 먹여버렸으니까, 거기에 햇빛까지 부족하니까. 그나마 하우스 같은 경우는 좀 나은데, 가정에서도 문제가 된 게 뭐냐면은, 이 식물이 웃자라지 않고 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자외선이 필요합니다. 자외선이 있어야지 다육식물 자체가 웃자라지 않고 좀 건강하고 따복하게 클 수가 있는데, 이 자외선이 사실은 사람한테는 좋지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건데, 뭐 피부암을 유발할 수도 있고 아토피 같은 거가 생기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한테는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 창문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거주하는 창문들의 대부분은 거의 다 이 자외선이 차단이 됩니다. 일정 부분 자외선이 차단이 돼요. 햇빛도 부족한데 자외선까지 차단이 돼 버린다? 식물이 웃자람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때부터는 굉장히 웃자랍니다. 특히나 지금 이 앞에 있는 그래도 이런 로제트 형태로 자라는 아이들은 그나마 나아요. 그나마 나은데, 멘도사 같이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 좀 목대로 자라는 아이들 있잖아요. 좀 성장 속도가 빠른 아이들,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폭풍 웃자람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어떤 게 문제가 되냐? 따뜻한 온도. 따뜻하다고 할 수 없죠. 사람한테는 따뜻하다고 할 수가 없는데, 식물이 생육할 수가 있는 온도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식물이 물을 필요로 하게 된다. 물을 필요로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물을 주겠죠. 물을 주면은 햇빛이 필요하다. 이 겨울철이라는 특성상 햇빛이 있는 계절보다 흐린 날씨가 많고, 가정에 있는 창문들 대부분은 전부 다 이 자외선이 일정 부분 차단되기에 다육식물의 웃자람을 막기가 힘들다. 그렇다고 이 창문을 열어놓고 햇빛을 보게 해준다는 것 자체가 이 추운 겨울철, 밖의 온도가 뭐 영하 1, 2도가 아니고 그때부터는 뭐 영하 10도, 15도 그러는데 냉해를 입을 수가 있겠죠. 냉해를 입을 수가 있어가지고 문을 여는 것조차 사실은 여의치가 않다. 창문을 여는 것조차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하면서 다육식물이 그때부터 웃자람이 가속화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계속 웃자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겨울철 웃자람은 이것저것 복합적인 환경이 맞춰졌을 때 결국은 이 웃자람이라는 굉장히 안 좋은 현상까지 갈 수가 있다는 거. 특히나 이 앞에 있는 베라긴스처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빠르게 자라는 아이들, 목대로 자라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웃자람이 훨씬 더 가속화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겨울철은 이런 이유 때문에 웃자람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 겨울철에 웃자람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겨울철에는 이런 이유 때문에 웃자람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이 웃자람이 발생하는데, 그렇다면은 이거 가정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키우라는 거냐, 이렇게 웃자람이 발생한다는데 아예 방법이 없냐? 방법이 없지 않습니다. 방법이 없지 않으니까 다음 시간에 한번 또 준비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이 방법을 좀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한번 이 웃자람을 그나마 좀 최소화시키고 이 겨울철을 좀 이쁘게 아름답게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제시해 드리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어쨌든간 오늘 이렇게 해서 오늘의 영상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행복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